이태원 그 헬로원 참사는 정부 책임보다는 MBC나 KBS 이런 쪽에 더 책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전쟁 날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데 전쟁 안 나니까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세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주 11월 4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이태원 헬로원 뉴스가 이제 도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참사난 다음에 저희 부천역 앞에도 북광장 앞에 분향소가 있어서 저도 이제 참배를 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지내본 결과 이태원 그 헬로원 참사는 사실은 정부 책임보다는 MBC나 KBS 이런 쪽에 더 책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MBC나 KBS를 이 정치인들은 무서워해서 말 한마디 못하더라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 저도 그 뉴스를 봤을 때 헬로원 축제 전에 MBC 방송을 제가 봤는데, 제 나이에도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끔 노마스크 축제에다가 뭐 얼굴 이렇게 이상한 분장을 하고 나와서 어쨌든 뭐 홍보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참사 날 그 9시 KBS 뉴스에서도 인터뷰까지 하면서 애들 나와서 인터뷰까지 해서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경찰 이제 그 스튜디오 안에서 아나운서 물어봤어요. 그 리포터 보고. 그러니까 지금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좀 사고 날까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방송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하는 얘기가 지금 경찰이 치안이 잘 되고 마약 단속도 좀 잘하고, 그 다음에 마약 단속에서 투입도 되고, 그 다음에 여자 성희롱하는 것도 이제 못하게끔, 동영상 촬영하는 것도 못하게끔 되게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리포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어떤 저거를 줬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전혀 책임이 없고 무조건 다 이 정부가 책임졌다. 그 다음부터 방송하는 걸 보면 이게 뭐지 하는 방송이, 왜냐면 일본 헬로원 축제를 이제 통제가 잘 되고 막 이렇게 다 하는 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정부에 대해서 다 비판하는 방송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일본에서 만약에 그런 헬로원 축제 때 참사가 먼저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죠. 또 하나 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진보단체 그 집회가 그날 윤석열 퇴진, 뭐 김건희 특검 해가지고 용산으로 막 이렇게 시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소설 쓰는 사람들 있죠. 김어준이나 가짜뉴스 공영방송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김어준 방송을 조금 봤는데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중요한 대목만 얘기를 할게요. 마약 수사를 해서 70명을 투입을 해서 비밀리에 마약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을 투입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김어준 방송에서 들었어요. 그걸 또 맞장구 치는 또 황운하라는 경찰대 뭐 아마 일기일 거예요. 일기 그 출신의 그 황운하라는 사람 국회의원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엮여 있는데도, 울산 이런 데도 나와서 방송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약을 너무 부풀린 것 같다, 그래서 마약 수사를 부풀려서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뭐 책임을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이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더라고. 이런 진짜 그 방송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참 이 좌파 쪽에서 그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막 하는 걸 보고, 쉽게 말해서 공영방송 아니에요 TBS라는 게. 뭐 유튜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제가 할 얘기는 없겠지만, 보수에서 선동방송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선동방송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국민들이 더 혼란을 가중할까봐 웬만하면 선동방송을 안 해요. 물론 저도 얼마든지 소설을 쓸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오늘 여러분들 재밌게 한번 소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소설을 쓸 수 있냐, 모사 얘기를 해볼게요. 모사.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모사가 벼랑 끝까지 몰렸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걸 어쨌든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머리를 쓰겠죠. 근데 이건 소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태원에 한번 이 할로겐 축제 전에, 며칠 전에도 세계인 축제 한번 했었죠. 그 헬로윈 축제 전에.
거기 가보니까 엄청난 10만 명의 인파가 모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야, 여기서 대형 사고가 한번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물론 모사들은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갖고 있겠죠. 부하들도 있고 조직력도 갖고 있고. 어디까지 계획을 짰는지 몰라도 야, 여기서 조금만 사람이 밀어도 다치지 않을까? 그리고 사전 답사를 했겠죠. 그 해밀턴 호텔 뒤에 보니까 경사도가 이렇게 있더라는 말이에요. 거기도 걸어가 봤을 거예요, 줄무리. 아, 여기서 이렇게 인파가 몰리면 조금만 밀어도 사람 넘어지면 압사 사고가 나겠다 하는 건 모사가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소설이라도. 근데 그 헬로원 축제 하기 전에 미리 집회 신고가 다 돼 있었어요. 그게 진보단체에서 윤석열 퇴진 그 진보단체 그 어차피 정해진 거고 그날 하는 게. 근데 또 MBC가 예를 들어서 헬로원 축제 전날 대대적인 홍보 방송을 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다 기억을 해요. 저도 갖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사건 터지기 1시간 9시 KBS 9시 뉴스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리포터하고 아무 이상 없으니까 성추행도 없고 시안이 잘 되고 정말 축제 분위기다. 그럼 젊은 애들이 그런 거를 유튜브 TV를 보면서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저도 가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몰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보단체가 예를 들어서 뻔히 뭐까지 생각했겠어요.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을 한다는 걸 뻔히 루트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 용산에 있는 기동대니 이런 주변에 경찰들이 다 대통령 집무실을 막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면 문책당하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갔겠죠. 어쨌든 시위를 하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 막으려고. 그럼 이태원은 완전히 진짜 이태원 파출소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전 답사했던 그 비탈진 그 길에서 조직원 한 10명만 동원해갖고 밀어버리면 사고 나는 거는 뻔한 거예요. 이렇게 소설을 쓸 수도 있어요. 못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더라고. 국정조사 딱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추미애. 왜 느닷없이 추미애냐고요? 추미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드루킹 사건 때 이게 좀 이상하다. 댓글 이게 누가 공작을 하는 것 같다. 그때도 모사가 한 거예요. 그 모사들이 김경수하고 짜고선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 깜빵 가 있죠. 이 국정조사로 인해서 또 혹시 제일 떨고 있는 사람은 모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소설이에요. 그리고 껐떡하면 좌파나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 있죠. 사과해라.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은 물론 이상민 장관이나 한도수 총리나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그 말꼬리 잡아가지고 여론 KBS나 MBC에서 막 여론몰이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사과하고. 스토리가 그거예요. 여론에서 막 이렇게 부추기면 민주당에서 같이 가세해서 사과 받아내고. 그럼 사과한다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뻔한 스토리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세월호나 광우병 이런 거에서. 사과하고 나면 퇴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파면.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또 대통령 사과하라. 그럼 대통령 사과하면 내려와라. 퇴진해라. 탄핵하겠다. 이게 얘네들 수법이에요.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면 사과 받아준 걸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과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또 속을까봐. 그리고 어쨌든 또 미친 똘 여자 하나 또 예를 들어서 한미 비행 연습을 중단해야 된대. 그 누군지 아시죠? 윤미향이. 그런 여자가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이 세금 이 피 같은 세금으로. 세비 받아가면서. 제가 아마 김정은 사주를 2년 전에 제가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예언을 자신 있게 했었는데 김정은 다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절대 안 죽었다. 목요일날 딱 나타난다. 제 기억으로 아마 목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날 딱 나타났어요. 그 공장에서. 그리고 나서 제가 김정은 사주 풀 때 그때 방송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사주를 풀면서. 김정은 사주는 자식을 굉장히 아끼는 사주예요. 반성을 되게 이제 용신이기 때문에 자식과 예를 들어서 이 권력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강한 사주예요. 반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권력욕하고 자식을 굉장히 끔찍히 아낀다고 제가 방송을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실 김정은 사주 별로 풀어보고 싶지는 않아요. 인간 같지도 않아서. 끄탁하면 좌파에서 하는 얘기 있죠. 동포. 이번에 확실히 알았잖아요. 제가 항상 그랬죠. 현재의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친구고 아무리 동포고 혈연이라도 나를 나쁘게 하면 주적인 거예요. 146명이 죽어서 국민 모두가 저도 가서 분향을 하고 이 애도하고 있는 분위기에 미사일을 쏴대고 이게 동포예요. 한마디로 얘기할게 주적이에요.
핵을 갖고 남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미사일을 쏴대서 국민들이 언제든지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게 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도 이 짧은 세상을 잘 살았네 못 살아야 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항상 갖게 하는 건 진짜 주적인 거예요. 제가 방송이라 욕은 못하지만 진짜 주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양산에 있는 그 할배가 평화쇼 한다고 그 세금 낭비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만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미친 또란 하나는 한미 비행 연습을 중단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절대 전력이 비슷하거나 세력이 비슷하면 역학에서도 충할 때가 항상 다툼이 나는데 이 충이라는 건 한쪽 세력이 세야지만이 침범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세력이 비슷하면 절대 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도 핵을 가졌으면 절대 전쟁 안 나요. 우리가 국방력이 강해지면 절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김정은 사주를 옛날 풀어본 걸 기억이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여러분들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굉장히 손님들 오셔서 아니면 전화 오셔서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또 윤 대통령 또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게 원래는 사실 오늘은 제가 유승민 사주를 풀어보려다가 하도 그런 문자가 많이 와서 이거를 꼭 안심을 시켜야겠다 하고 제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년 전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권력 있고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바이든보다 사실 더 행복하게 아주 권력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야. 거기에 또 북한은 세습체제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또 그걸 이어받아서 또 권력을 또 쥐게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시대 왕보다 더 권력이 센 사람이에요. 더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전쟁을 일어나는 걸 바랄까요?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특히 이 권력욕이나 자식을 아끼는 사람은 절대 전쟁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만드는 거고 핵 그거 폭파할까봐 미국에 대고 계속 탄도미사일 쏘고 남한 인질 잡아가지고 너희들 폭격하면 남한에다가 미사일 쏜다. 응? 핵미사일 쏜다. 이 협박이나 했었고 협박이에요.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윤 대통령이 뭐 탄핵이 될까 퇴진될까 이걸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대운이 좋으면 대운이 좋고 1년 운이 좋아서 달운이 좀 나빠. 사실 요번 11월, 12월, 내년 1월 초까지는 사실 북풍한설이에요. 굉장히 사실 윤 대통령도 힘든 운이고 거기에 또 이재명 당대표도 최악의 운이에요. 그래서 승패 없는 전쟁이다. 새로운 배트맨 탄생. 운 좋은 사람 딱 하나 있어요. 가장 지금 정점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 대통령의 책사예요. 보통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군계 일학이죠. 이 사람이 이번 11월 10일부터 물이 들어와요. 그럼 모든 거를 아마 다 조사를 하게 될 거고 이번에도 멋있는 얘기 했더라고요. 이 검수완박 때문에 지금 수사를 못한다.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아세요? 마약 쉽게 말해서 마약을 운반하는 걸 검찰 직원이 발견해가지고 검수완박 때문에 잡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들이 112에 신고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참 제가 이제 윤 대통령 당선된다고 하고 김건희 여사 궁합이 좋아서 김건희 여사가 있으면 이번 대선에 승리한다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첫 지금 사주를 풀어보는 걸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달이 조금 운이 나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윤 대통령 사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60년생은 제가 그때도 한번 풀어봤지만은 이 천문학자들이 달력을 만들 때 이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궤도 계산을 해서 365일을 만들었는데 4년을 살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씩 오차가 생기는 거야. 아마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366일. 그래서 원래는 사주라는 건 엄마 뱃속에 딱 태어났을 때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그때 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천체도를 그때 만환경을 이렇게 보면. 근데 하루가 2월달에 29일이 껴있기 때문에 하루를 빼야지만이 정확한 사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뭐가 제일 많은지 뭐가 제일 없는지 제일 필요한 게 용신이라 그래서 그리고 제일 많은 거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걸 기신이라고 그래요. 역학에서는. 그러면 그걸 보려고 그러면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1960년 12월 달이야. 12월 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달로 봤을 때는 이 천간, 예를 들어서 한 6월 달까지가 경금의 기운이 강한 거고, 그 다음에 12월이라는 건 끝말이기 때문에 이 물, 자수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이라는 건 중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무토의 힘이 조금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수가 조금, 이 자수는 힘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 자수의 힘을 받고 땅에 해당하는 기운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묘, 이 땅이 예를 들어서 이 무토의 힘이 좀 세고 그 다음에 기토의 힘이 좀 약하니까 땅이 좀 넓은 땅에 조그만 땅이 하나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땅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사주에선 한겨울에 태어났죠. 양력으로는 12월 17일이면 겨울철이니까 추울 때는 조우용신을 해서 햇볕이 필요하겠죠. 햇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햇볕이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 햇볕을 살려주는 이 묘목이 남황고로 이렇게 서 있는데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물이 조금 많은데 이게 얼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햇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체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아랫사람, 사업체, 진로원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사주 자체로는 사실은 이 물이 들어오면 불이 꺼지겠죠. 땅도 진흙탕이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처복이 없고 결혼을 조금 신약사주기 때문에 결혼을 늦게 한다. 그래서 아마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고, 그 다음에 부인 문제로 항상 이 땅이 진흙탕이 되는데 김건희 여사님께서 화하고 토가 많아서 그나마 궁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궁합이 한 40%를 음양조화를 가지면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물이 들어오는 달,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달은 비가 1년 중에서 올해는 몰아서 와요. 이렇게 달로 볼 때는 신해, 임자, 계수까지가 비가 올 때예요. 눈보라가 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눈보라가 치면 이 물이 불을 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부인 문제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또 민주당에서 뭐 또 사과하라, 뭐 국정조사하라. 근데 국정조사 해봐야 추미애 생각나요. 나중에 지금 제일 떨고 있는 건 사실 못 살 거라고. 이거 국정조사에서 혹시 내가 사전 답사했던 게 찍히지는 않을까.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어야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헬론데이 쉽게 말해서 한 4, 5일 전에 왔다 갔다 한 사람 다 조사해야 돼요.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하도 모사들이 이게 머리가 좋으니까 이 별짓을 다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열흘 전 CCTV 다 돌려봐서 거기에 현장에 나타난 사람과 그 시위하는 그 현장하고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똑같이 거기에 참가를 했다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 돼요. 묘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거든. 진보단체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가고 퇴진운동해서 행진해서 가고 경찰력은 부재. 그 다음에 언론에서는 헬로윈이라고 막 MBC나 KBS는 막 국정조사는 사실 언론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진보단체하고. 대통령이 뭐 가서 밀었어요. 왜 대통령 갖고 그래? 여기는 사실 유 대통령 아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어렸을 때 친구라든지 뭐 같이 자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거짓이 없고 뭐 술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술 조금만 마시다가 돈 다 내고 한대요. 그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한 말을 꼭 지키려고 하고.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이하고 뭐가 틀린 줄 아세요? 태풍이 불어올 때 보면 알아. 태풍이 막 불어오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담장을 싸요. 이렇게 자기가 그때만 피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담장이 하나 이렇게 빠지면 오르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풍차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바람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린다. 나쁜 걸 항상 좋은 쪽. 요번에 아마 제가 예언할 때 아마 경찰의 대대적인 이 나쁜 일 가지고 대대적으로 국정조사하면서 철저하게 이 알박기 인사들 다 골라내야 돼요. 저 양산 할배가 이 알박기 도사 있잖아요. 이 알박기 다 속아내서 경찰을 개혁을 한번 시켜야 돼요. 이번 기회에. 그게 풍차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개혁을 할 사람은 이상민 장관이에요. 이상민 장관이 개혁을 한번 해야 돼요. 근데 퇴진하라고 그래. 뭐 이상민 장관이 가서 밀었어요? 왜 퇴진을?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물이 들어올 때는 11월, 12월, 1월 달은 어쨌든 좀 힘들어요. 근데 왜 괜찮으냐면 지금 대운에서 이제 운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56세부터 65세까지는 갑오대운이에요. 그럼 이 갑목은
이 기토화가 합의돼서 이 나무가 땅으로 변하는 형국이고, 그 다음에 이 오화는 윤 대통령한테 가장 좋은 그런 이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60%가.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올해가 이민년이에요. 인, 오, 화. 이 나무가 오화를 맞는 이 대운하고 이 세운하고 같이 맞추는 거예요. 운을 볼 때는. 이 세운에서 일년운에서 인목하고 이 오화하고 이렇게 합의되면 합화, 인호술, 삼합이 돼요. 그러면 이 불기운이 8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아주 기름진 땅으로 만들면 나무도 잘 자라고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올라가고 모든 게 지금 80%가 좋은 거예요. 근데 11월, 12월, 1월 달은 10%가 나쁜 거야. 그래서 풍차를 돌리는 거예요. 10% 나쁜이 왔을 때 내가 80% 운이 좋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어때요? 더 순조롭게 풍차가 돌아가겠죠. 더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번 달은 날짜까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경술이에요. 초반까지는 11월 쉽게 말해서 21일까지는 금이 들어왔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술토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오화와 인화하고 인호술 삼합이 돼요. 완벽한. 그러니까 이번 양력으로 11월 10일까지는 윤 대통령이 90%가 좋은 달이에요. 뭐 이럴 때는 아주 더 나쁜 일을 좋게 만들어서 완전히 솎아낼 거예요. 경찰을 완전히 개편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요새 뉴스 보면 짜증나요. 왜 솎아내야 되냐? 울릉도에 경보 내렸잖아요. 근데 그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이란 사람이 그 사람도 예를 들어 살배가 알박기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딱딱 알박기를 잘 해놨는지. 경보 올리니까 공무원들은 다 대피하고 알리지도 않고.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은 보통 10시간까지 경계퇴사를 하는데 1시간 일찍 퇴근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상추 뽑고 있는 게 기다란데 찍혔어. 그 뭐 삼겹살을 우리 쳐드시려고 하는 건지. 울릉도 주민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치안을 담당할 경찰서장이라신 분이 상추 뜯어서 뭘 먹었는지 확인은 안 돼요. 근데 전면적인 쇄신을 해서 경찰을 확실하게 너무 이제 이 경찰대 출신들이 황운하를 비롯해서 너무 정치 경찰들이 옛날에 다 뭉갠 거예요. 마약 전혀 수사 안 하고 민주당 쪽이나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윤미향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심 오늘 재판한다. 오늘인가 내일 재판한대요. 그게 언제 때냐고. 작년 그 했던 게 인제. 그럼 경찰은 뭐 했냐고 도대체 그동안. 1년이 지나서 이제 1심 재판한대요. 질질 끌다가 세비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세비. 국민들 세비만 나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일선에서 진짜 저도 감동받았어요. 그 경찰관 하나 있었죠. 이태원 경찰. 사람이 죽어가요. 막 통역. 그런 일선의 경찰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경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치 경찰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승진하고 아부나 떨고 정권에 비유 맞추는 수사 다 뭉개고 그게 다 경찰대 출신들이에요. 일선 경찰관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번 달에는 인호술 삼합해갖고 90% 운이 좋으니까 10일까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번에 112 신고센터도 그냥 오픈시켜. 네, 지금 오픈시켰어야 돼요. 문재인 할배 같은 거 같으면 야 대통령 기록실에 옮겨놔. 이런 거 경찰에서는 수사 중이라 발표 못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리 좋거든. 이런 걸 괜히 쉬쉬 묵어놓다가 이 물 들어올 때 터지면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운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옳다. 민주당도 살살 눈치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혹시 정부 비판했다가 역풍 맞을까 이렇게 눈치 보고 있었는데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뜩 나타나서 이상민 장관 경질시키고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시키라 하니까 이거 뭐지? 하고 여당 쪽에서 인사가 얘기했으니까 우리 막 때려도 되겠다. 그래서 들꽃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지 몰라 이 사람은. 유씨 가진 사람은 똥인 된장이 잘 몰라요.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이제 10% 물이라도 나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대운이 좋아서 큰 염려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 화가 없는 사람들은 심장의 기운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심장이 쾅쾅 쳐주는 게 약하니까 머리 쪽으로 피가 빨리빨리 안 올라간단 말이야. 물이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익힌 거는 잘 안 잊어버려. 근데 조금 시험에 약해. 왜 그러냐면 아는 건 되게 많은데 너무 긴장을 해서 빨리빨리 못 풀어요. 그래서 아마 사법고시에서 한 8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색깔로는 빨강색이 항상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머리 쪽하고 단전 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좀 그래도 대통령이 빨간색 팬티 입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면 김건희 여사님이 자주색 팬티를 하나 선물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입으면 10% 정도는 무난하게 아무 구설 없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집에서 애칭을 부를 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윤자나 열자는 토예요. 요건 이름을 되게 잘 줬는데 이 순자가 금이에요. 이 지하수고 칼이란 말이야. 그럼 요 안에다가 보통 화는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님이 애칭으로 부를 때는 다열이라든지 아니면 나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서 부르는 것도 이 이름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호적을 바꾼다 해서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화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기운을 내 몸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자꾸 불러주는 거. 불러주기 싫으면 녹음해서 자꾸 들으면 돼. 예를 들어서 뭐 나나 다다 이렇게 화가 필요한 사람은 나나 다다 이렇게 해서 녹음해서 자꾸 들으면 돼. 그럼 치매 예방도 돼요. 왜냐면 나나 다다 이렇게 자꾸 들으면 이 심장이 쾅쾅쾅 쳐요. 왜냐면 기가 들어오면 심장이 강해지거든. 그러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눈이 필요할 때 이렇게 자꾸 들으면 눈도 맑아지고 그 다음에 심장이 뛰게 되면 머리 쪽에 피가 빨빨리 올라가니까 치매 예방도 된다. 더 특효적인 방법은 사실은 제일 한 40% 기운을 얻는 게 사실 음양 좋아해요. 그럼 윤 대통령은 양이니까 남자니까.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님은 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손을 잡으면 기가 10%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홀문에는 기가 40% 들어있고 여자 홀문에도 기가 40% 들어있어. 그러면 김건희 여사님은 화토가 되게 많으니까 조금 힘들어하고 조금 고민되고 조금 안 풀릴 때 사랑하세요. 부부관계 하십니다. 그러면 기가 이 화하고 토가 이렇게 40% 들어오면 나쁜 일도 좋은 일을 다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화가 들어오는 상형 문자가 있어요. 그거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써가지고 몸에 지니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한 70% 돼요. 운 기운을 바꾸는 게. 저도 이제 그 글자 찾는 되게 힘들었는데 화에 해당하는 글자를 몸에 가지고 있으면 70% 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10% 정도 나쁜 거는 천하의복에 대해서 풍차를 돌리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윤 대통령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구독자 중에서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생활하시고요. 전쟁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전쟁 안 나니까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사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